최소한의 핸드폰 등 스마트 기기를 압수하지도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압수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최소한의 핸드폰이 모조리 L자로 된 비밀 패턴이라는 그런 발표도 거짓이라는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조만간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의 핵심이 되었던 이 문제의 태블릿 PC가 터지게 생겼습니다. 명예회복도 시켜드려야 되고 참 바쁩니다. JTBC 태블릿 조작 사건에 대해서 10일 옥중에 있는 최소원 씨가 박영수 특검을 상대로 조작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2억 원의 배상 소송을 하면서 소송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들은 척도 본 척도 안 했던 언론사들이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전까지만 해도 특검의 사기 조작 브리핑에 대한 정정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이 메이저급이 아닌 그런 언론사들이었었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MBC, KBS, 연합뉴스, 뉴시스, 매일경제, 노컷뉴스, 헤럴드경제 등이 보도를 했지만 역시나 JTBC나 중앙일보는 보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조중동이 탄핵 주범 언론사이긴 하나 그 중에서도 핵심인 이 홍석현의 중앙일보와 실제 홍석현의 사주인 JTBC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뒤지기 싫으니까 아가리를 쳐닫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원 씨, 그러니까 개명전 최순실 씨가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을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는데요. 당연히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 당당하게 옥중에서 특검을 상대로 용감하게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방송을 해드렸다시피 완전히 언론사와 특검, 검찰의 조작 날조로 인한 상당 부분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최소원 씨는 탄핵 정국 당시 박영수 특검의 태블릿 관련 허위 브리핑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고요. 말이 그렇지 2억 원. 야, 이거 지금 가정 파괴되고 명예훼손이 뭐 3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 지인들, 손주까지 다 감옥에 보낸다. 이딴 식의 진짜 검사들의 그 망언들, 이런 폐악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억, 수백억도 안 될 거예요. 일단 형식적으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된 거고 나중에는 아주 다 싹 다 언론사들을 거덜낼 거라고 봅니다. 10일 오전 11시 소송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와 또 다른 피해 언론사인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등이 10일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태블릿 소송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소원 씨는 이번 소송에서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박영수 특검이 장시호가 제출한 제2태블릿을 두고 최소원 씨의 태블릿이라고 조작해서 허위 브리핑을 했던 문제와 관련 총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피고는 당연히 박용수 특검의 총책임자였던 박용수 전 특검과 이규철 전 특검보, 그리고 박용수 특검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용수 특검팀은 수사사팀이 핵심이니까 그걸 말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태블릿 조작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과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영렬의 특수본에서 조작을 한 것이고요. 오늘 최소원 씨가 고소를 한 태블릿은 장시호, 즉 최소원의 조카인데 이 건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 4팀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오늘 입장문을 밝힌 태블릿이 바로 수사 4팀의 조작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원 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의 구체적인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이규철 당시 특검보는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와 최소원 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 L자로 동일하다는 점을 결정적 증거로 언급하면서 해당 태블릿 PC가 최소원 씨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소원 씨는 애초에 휴대전화를 특검에 압수당한 적 자체가 없으므로 특검이 얘기했던 잠금 패턴 운운은 전부 허위사실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규철 특검부의 허위 브리핑을 여과 없이 받아쓴 10여 개의 언론사들 중 뉴시스, 서울신문, 이데일리 정도가 이미 정정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이어 소송 배경 설명에 나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2016년 10월 말에 JTBC 방송사에 의해 보도된 원 태블릿에 대한 검찰의 조작보다도 장시호가 제출한 제2 태블릿 PC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의 조작이 훨씬 더 조잡하다면서 최소원 씨는 평소에 비밀 패턴조차 설정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특검에서는 L자 잠금 패턴에 대한 근거를 5년째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특검이 주장한 장시호 태블릿 PC는요. 실제 장시호 것이 아닌 최소원 씨의 비서의 태블릿 PC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작 날조 브리핑이죠. 아직도 전 국민이 절반 이상 이런 특검의 거짓 브리핑을 인용 보도한 내용을 사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터져라 이렇게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변희재 고문은 제2 태블릿 PC를 수사했던 특검 수사 4팀에 몸담았던 당시 파견 검사들인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6년 전의 태블릿 사기극과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다 떠나서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이 김한수가 느닷없이 로펌 변호사 2명을 대동해서 기어 나왔다는 점을 한번 보세요. 최소원 씨가 탄핵 정국 당시에 태블릿 PC가 2만% 맞다. 그래서 최소원 씨가 내 거니까 그러면 내놔봐 라고 태블릿 반환 소송을 하자마자 김한수 이자가 뭔데? 무엇이 간대? 로펌 변호사 2명을 대동해서 기어 나옵니까? 직계 아니면 누가 가져가든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변호사까지 대동해갖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덮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제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조작 증거들이 드러나 있다 이겁니다. 특히 김한수 같은 경우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위증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왜냐? 당연히 그동안 직계 아니라고 법정에서 얼마나 우겨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복하려면 다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위증죄는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다면 기어 나올 이유가 단 1도 없다. 만약 또 다른 조작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무모한 짓거리를 한다면 아마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정말 인생의 선배로서 충고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조작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고요. 덮을 수도 없을 만큼의 조작 증거들이 많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잖아. 유튜브 많이 볼 거 아니야? 언론 기사들 많이 볼 거고. 그래서 김한수 저자도 두 눈 달고 있다면, 두 귀를 달고 있다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기 탄핵에 가담했던 검사, 판사, 정치꾼들, 언론사, 그리고 고용태를 비롯한 사기꾼들 등등등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줬을 때 두 손 들고 백기투항을 하기를 바랍니다. 빵식이도 앞으로 마음 편하게 좌파들만 좀 견제하면서 두들겨 팰 수 있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